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야기하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 중 하나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연락 두절, 즉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늘 아래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쩌면 가장 큰 불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변덕이나 철없는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의 마지막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서적 혹은 물리적 학대와 기능장애, 유독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성인이 된 자녀가 선택하는 마지막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한 분들과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관계의 단절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밤새 씨름하는 고통스러운 고민일 것입니다. 부모와의 연락 두절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내리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 중 하나이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인생에서 가장 취약하고 감정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충동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보이지 않는 갈등과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녀가 연락을 끊은 후 부모가 보이는 반응은 종종의 그 자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자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부모의 대표적인 반응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형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부모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유형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과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겪어왔던 패턴의 반복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 통제, 피해자 행세, 극적인 행동들. 그들의 반응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경계를 무시하고 예고 없이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설정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불쑥 찾아오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을 보고 대화하려는 시도를 넘어 자녀의 공간과 의사를 침범하는 매우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30살이든 40살이든 너는 여전히 내 소유이며 너의 의사보다 나의 감정이 우선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결코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침범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이 어렵게 세운 경계는 무너지고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즉, 완전한 침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침묵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쓴 편지에 대해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는 상황,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경험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위에 가득 차 있거나 미성숙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고 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끔찍한 감정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쉽게 당신을 포기하는 모습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글을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가 부모의 침묵을 내가 나쁜 아이라서 부모님을 아프게 한 거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정말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쫓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주는 충격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반응. 제3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부모는 당신의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 심지어 배우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정보를 얻거나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들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며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스미어 캠페인, 즉 험담을 통한 명예훼손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 매우 유독하며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배우자, 가족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면 아마 그들 역시 그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행동이 새로운 것이 아닌 이유는 유독한 부모는 이제 자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강한 편집증적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유독함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반응. 죄책감을 유발하는 선물 폭탄입니다. 문 앞에 놓인 선물, 카드, 메모. 이는 경계를 무시하고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치매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일 선물, 명절 선물꾸러미 등은 겉으로는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정한 경계를 무시하고 너의 결심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널 위해 만든 딸기잼이야.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구나 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교묘한 시도입니다. 과거에도 물질적인 보상이나 감성적인 메모를 통해 학대나 상처를 입게 만들고 오직 죄책감만을 느끼게 만들었던 부모의 방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내담자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카드와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설계된 행동입니다.
그 선물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지 말고 당신이 왜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5번째 반응.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당신의 상담사, 배우자, 친구, 혹은 당신이 읽는 책을 악당으로 지목합니다. 그 사악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가 내 아이를 세뇌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반응의 핵심은 유독한 부모가 자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는 당신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량함과 피해자 의식에 갇혀 왜 자녀가 자신을 떠나려 하는지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카르프만 드라마 삼각형입니다. 상담사나 배우자는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서 구해내야 할 구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6번째 반응.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결한 피해자인 척하는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새로 먹기 시작한 심장약에 희귀한 부작용이 있었어. 의사들이 일부러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내 결혼식에서 내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엎었던 거야. 넌 나를 이해해줘야 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부작용으로 전신마비나 심부전이 올 수도 있대. 내가 그 기사 보내줄까? 물론 내가 나에 대해 험담하느라 바쁘지 않다면 말이야.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희귀한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종종 논리적 허점이 존재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혼란과 죄책감을 심어주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결혼식에서 당신의 파트너에게 폭언을 했고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7번째 반응. 공격적인 연락 시도입니다. 매일같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편지. 이것은 단순한 소통 시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려는 공격입니다. 내가 날 차단해도 소용없어. 난 어떻게든 너한테 연락할 방법을 찾아낼 거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와 같은 메시지는 매우 유독하며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에서 볼 수 있는 정서적 폭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녀가 부모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보복적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공격을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부모가 사소한 의견 충돌만으로도 누군가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단하고 무시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요한 연락은 당신이 연락을 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8번째 반응. 버림받은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부모의 유독성 수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프로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식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부모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외된 부모들이 지지그룹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관심받기 좋아하고 피해자 의식이 강한 부모의 경우 이것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고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도 그 부모가 직장 문제나 이혼 등 다른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 즉 피해자로 묘사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9번째 반응. 죄책감을 유발하는 마지막 말들입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구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어주고 널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젠 다 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와 같은 자기의로 가득 찬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힘의 과시이며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부모는 사소한 지적에도 쉽게 상처받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은 언제나 나만 왜 이래라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부모는 진정한 연결과 책임감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의 마지막 말이 당신의 진실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의 대부분이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었음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얽혀 있고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화를 내도록 그냥 두는 것은 강력한 삶의 기술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도록, 그들의 감정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내면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그토록 많은 힘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그들의 반응에 맞춰져 있었고 모든 힘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부모와의 연락 두절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당신의 삶에 따뜻한 친절함이 가득하기를, 당신이 온전히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기쁨이 함께